양자의 복수형이란 뜻의 GNT4제로 더불어 퀀텀은 2010년에 개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기동사 건담 더블로 Awakening of the Trailblazers에 등장한 기체입니다. 엑시아와 더블로의 파일럿이었던 세츠나 F 세이에의 기체지요. 더블 오라이저의 후속기인 본 기체는 순수종 이노베이터로서 각성한 세츠나를 위한 이노베이터 전용기로 개발되었으며 대화하는 건담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기체의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퀀텀 시스템과 퀀텀 버스가 탑재되어 있어 더블 오라이저의 트랜스한 버스를 능가하는 정도로 대상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츠나는 지구권에 사는 개체의 의식을 통합하여 지구권을 습격한 엘스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는 이오리아 슈엔베르그가 솔레스탈 빙을 설립한 진짜 이유기도 하죠. 리본즈 알마크와의 결전 이후 독립치안유지부대 아르오즈는 해체 후 재편성됩니다. 이전과 같은 탄압부대가 아닌 평화를 위한 치안부대로서 말이죠. 하지만 어로우즈와 리본즈가 뿌린 전쟁의 불씨,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남아있던 전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기에 솔레스탈 비잉은 연방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세계의 억제력으로서 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엑시아, 뒤나메스 등 3세대 기체들을 개소하여 재활용하는 한편 리본즈의 이노베이드들과의 전투에서 파괴되어버린 4기의 건담을 개소하죠. 당시 솔레스탈 비잉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4세대 건담은 배다의 지원을 받지 못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나마 그때는 왕유명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개발할 수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녀가 죽어서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장악한 티에리아가 개발한 라파엘 건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시대 도둑놈이자 공돌이인 이안 바스티가 4세대 기체의 컨셉과 부품을 상당히 많이 유용했어요. 특히 사바냐와 하루트가 대표적이죠. 퀀터도 더블의 기본 프레임 등 일부 데이터를 계승하고 있으므로 디자인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결과물을 놓고 보면 엑시아와 더 비슷해 보이는데 이는 팬들에게 더블로보다 엑시아가 더 인기 있었다는 어른의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블로 퀀터의 전신인 더블 오라이저는 높은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최종전에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여줬죠. 우선 더블의 강력함은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의 역할이 컸지만 문제는 이 둘의 동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로가 한번 파괴된 후에는 일이 더 골치가 아팠죠. 겨우 동조시켰더니 트윈 드라이브의 GN 입자 생성량은 이 안에 예상외였는데 그래서 2312년에 제조한 GN 콘덴서 장착형은 넘쳐나는 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세츠나가 진정한 이노베이터로 각성돼 있죠. 더블로의 보스였던 리본즈는 자신을 신인류인 이노베이터로 지칭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오리아가 만들어낸 유사 이노베이터인 이노베이드였죠. 즉 뉴타입과 강화인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중에서 세츠나는 세계관 최초로 자연적으로 이노베이터가 된 존재였죠. 문제는 세츠나의 기량과 반응 속도가 크게 진화하는 바람에 콘덴서를 탑재한 더블 오라이저는 많이 부족한 기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은 그의 능력에 맞는 더불어 퀀텀을 고안합니다. 이 기체는 개량된 신형 트윈 드라이브가 탑재된 기체로 최초로 이노베이터 전용으로 개발된 기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블로와 마찬가지로 건담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오라이저와 합체한 더블로 건담이 건담을 초월한 더블 오라이저가 되듯 이 기체는 건담을 초월한 더블로 퀀텀이 셈이죠. 참고로 퀀터의 어린 퀀타는 양자를 의미하는 퀀텀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형식번의 T는 트윈을 의미하는데 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직결되는 신형 트윈 드라이버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드라이브는 처음부터 완전한 동조가 되도록 설계되었죠. 다만 소체는 더블로 건담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는 이 시점에 솔레스탈 비잉은 자금과 자원이 부족했고 조직의 운영 능력 또한 저하되어 있기도 하지만 더블로의 프레임 자체가 완성도가 높았던 것도 이유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이노베이터를 위한 부품을 쓰는데 전부 사용했다고 합니다. 헤드의 디자인은 엑시아의 특별한 감정을 담은 세츠나를 위해서 이안이 엑시아와 함께 조용했으며 더불어에선 GN 드라이버와의 관성 문제로 인해 그래비컬 안테나를 머리에 장비했지만 퀀터에선 그럴 문제가 없어 흉부엔 메인 안테나, 머리에는 GN 소드비트를 제어하는 서브 안테나를 장착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인 태양로는 본체의 뒷면과 왼쪽 어깨 쪽에 연결된 GN 실드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GN 실드를 등 쪽으로 이동시켜 2대 태양로를 직결시키면 동조가 강화되는 반면 태양로의 제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불리한 채 운영합니다. GN 드라이버의 위치가 본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콕핏이 가슴에 있던 더블로와 달리 퀀터는 엑시아와 같이 복부로 바뀌었으며 또한 더블 오라이저에서는 트랜스암의 부수 현상이던 양자 텔레포트를 마음먹은 대로 쓸 수가 있죠.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퀀텀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공유하여 서로 더 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전투를 멈추게 하는 의지를 구현한 시스템이죠. 퀀텀 버스 발동 시에는 GN 실드를 등 뒤로 끌어당겨 두 개의 태양노를 직접 연결한 후 전신의 장갑을 퍼지하고 각 부분에 GN 콘덴서를 노출시킴으로써 저장된 전체 입자를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고농도 입자 영역이 전개되며 퀀텀 버스 상태가 되지요. 메탈 비트 더블어 콘토에는 외부 장갑을 퍼지하지 않고 풀 오픈하는 퀀텀 버스터 타입 레귤러라는 기믹도 있는데 이는 작중에서 도입되지 않은 오리지널 설정이라고 합니다. 후에 대화를 시도하다가 바로 전투를 할 수 있는 형태라는 식으로 정식 설정에 포함되어 버렸죠. 퀀텀은 전투가 아닌 대화를 위한 기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무장면도 튼실하여 전투 능력도 더블 오라이저를 크게 능가합니다. GN소드의 최신형인 GN소드5는 역대 GN소드와 마찬가지로 라이플 모드로 변경하면 사격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N 드라이버가 내장된 GN 실드는 방어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격을 위한 GN 빔건을 내장하고 있지요. 또한 GN소드 비트의 캐리어로도 사용되며 모양과 크기가 다른 ABC 3종류의 비트가 각 2개씩 총 6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GN소드 비트는 GN소드5와 같은 재질의 칼날로 되어 있으며 GN 실드에 내장된 태양로에서 입자를 급속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극중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각 비트에 그립이 있으므로 A 비트와 비트를 연결하여 장검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모든 비트를 원통형으로 배치하여 임의의 범위에 GN 필드를 전개하여 방어 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비트 자체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기에 격추될 위험이 낮습니다. 텔레포트를 위한 차원 게이트를 만드는 기능도 있죠. 또한 GN소드5의 칼날에 GN소드 비트를 합체하여 만든 대형검인 버스터 소드나 대출력 버스터 라이플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트란잠, 원래는 트랜삼이 맞는데 반다이 코리아 공식 번역은 트란잠이 되었죠? 덕분에 저도 자주 헷갈립니다. 작중에선 출력을 억제한 상황임에도 라이저 소드로 직경 3000km의 초고대 LC의 표면을 찢을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죠. 다만 이 기체는 싸우는 기체가 아니라 대화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진정한 성능은 퀀텀 버스트에 사용되며 감독인 미즈스마 세이지는 퀀터의 진정한 강함은 게임에서 느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퀀텀 시스템은 트란잠 라이저에 트란잠 버스트를 능가하는 고농도 입자를 방출해 보다 강력한 뇌양자파 교신 영역을 광역으로 형성하는 퀀텀 버스트를 발동하는 기능으로 엘스와의 대화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발동 패턴은 대상의 의사소통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뉘는데요. 통상 출력인 레귤러에서는 전신의 장갑을 불린하지 않고 전개시켜 프레임을 노출하는 데 그칩니다. 사용 후 즉시 전선으로 복격해야 한 것이죠. 최대 출력 시에는 GN 실드를 등으로 돌리고 GN 드라이브 2기를 직결로 연결해야 하죠. 앞서 말했듯 제어가 불안정하다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직결은 퀀텀 버스트의 최대 출력을 사용할 때만 합니다. 극중에서 엘세가 등장했을 때 본 기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세츠나와 엘세 첫 만남에 맞춰 완성되지 못했기에 최종 결전 직전이 되어서야 첫 출격을 합니다. 처음 엘스와 접촉했을 때 세츠나는 더블라이저의 트란잠 버스트로 엘스와 의식을 공유하려 했지만 엘스가 보내온 방대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뇌에 손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집니다. 무려 수개월 동안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엘스가 보낸 정보를 티에리아에게 보내고 티에리아가 이를 베다에 보내 처리함으로써 세츠나는 엘스의 생각만 있는 안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후 퀀트의 조종석 후방에 베다의 소형 터미널 유닛을 배치하여 티에리아와 같이 타는 형태가 되지요. 세츠나는 대형 엘스 내부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데 이때 그람이 자복하면서 틈을 만들면서 침투에 성공합니다. 이후 세츠나는 풀 파워로 퀀텀 버스를 발동하여 이오리아가 예상했던 미지의 존재와 대화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엘스의 배경과 그들의 이념을 알게 된 세츠나와 티에리아는 엘스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 워프로 엘스의 모성으로 떠납니다. 극장판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되지만 미즈시마 세이지가 그린 세계가 늘 그렇듯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어둠이 존재하니까요. 위기에서 벗어난 인류는 이노베이터 중심으로 엘스와 대화하려고 하지만 이때 나타난 휴머레스트란 조직은 엘스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대립을 부추기죠. 이렇게 솔레스탈 비잉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에 맞서 싸우게 된 새로운 건담 마이스터는 특공으로 인해 죽은 줄 알았던 그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체 엑시알 리페어 4를 그람 건담이라 이름 붙이고 싸움에 나서죠. 둘 다 자기 기체를 건담이라 부르는 걸 보면 사람은 궁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블어 퀀터에는 새로운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더블어 퀀터 풀세이버로 GN 실드가 없는 한쪽 부분에 GN 소드 4 풀세이버 장착한 것이죠. 이는 더블 오라이저처럼 트윈 드라이브 동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만든 것으로 트윈 드라이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행히 퀀터의 태양로가 안정적으로 기동한 데다가 세츠나가 엘스의 본성으로 떠나는 바람에 실전에선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안의 제자 셰릴린 하이드가 배따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굳이 대화까지 갈 것도 없이 온기체 한 기만으로 일주일 만에 엘스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다만 여기에는 인간의 피로, 생리적 문제, 그리고 엘스의 증언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었으므로 반드시 이긴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말이죠. 만약 싸우기를 한다면 굳이 이노베이터인 세츠나를 태울 필요 없이 TL을 태우면 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기체가 나온 이유는 디자이너인 에비카와가 작품의 테마 때문에 전투가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설정을 담당하는 치바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썰라이즈와 반데이의 체크는 통과했지만 정작 미즈시마 감독이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에 대해 불만이 있던 것인지 메카닉 파이널의 인터뷰에서 조건부 선멸은 타당한 설정이지만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채 통과된 것이 아쉽다. 앞으로는 썰라이즈와 함께 완벽하게 감사하는 챗을 만들겠다 라고 애둘러 말합니다. 가끔가다 대화를 위한 기체인데 왜 그렇게 강력하냐 란 말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화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대화에 실패하면 두들겨 팰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기체는 빅 엑스퍼에서 사용된 PB에 나오는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다. 초기엔 서벨 비트라는 무장을 장비하고 있었으며 트리콜로 컬러가 아닌 백청의 투톤 컬러였죠. 더불어 계열은 건프라 역사에서 상징적인 기체이기도 하고 퀀터는 세츠나의 마지막 기체라는 점도 있어 인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HG는 전설의 키트인 더불어의 금형에 그동안 발전된 기술로 만든 여러가지 파츠가 도입되어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당시에는 꺾은 손이 없어 작중에서 나온 지앤소드를 일직선으로 치는 연출을 할 수가 없었죠. MG는 특유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오래 세워두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게다가 더불어의 프레임을 이용하는 바람에 흉보 태양노를 전개하는 기믹이 없어 작중의 퀀텀 버스트를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품의 무게로 인한 설계 탓인지 드라이버의 암의 가동축이 HG보다 더 적은 바람에 GN 빔건을 앞으로 향하게 할 수가 없죠. 다만 퀀텀 버스트를 무시한다면 상당히 좋은 키트입니다. 일본 아마존에서는 연말에 가장 많이 팔린 키트를 집계하는데 이 키트는 11월에 나왔음에도 2010년에 가장 많이 팔린 키트가 되었죠. 이때 의외로 화제가 된 건 패키지의 브레이브인데요. 그람이 워낙 인기도 많고 브레이브도 팬이 많은 편이죠. 건프라는 패키지에 살짝 비친 키트가 다음에 모형화가 된다는 법칙이 있는 바람에 무등급이라도 내주면 좋겠다는 팬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진 소식이 없네요. 이젠 글렀겠죠? 2018년에는 풀세이버가 일반판으로 발매되었는데 이때 두부 안테나가 새로 설계되었습니다. 날카로워 멋지긴 한데 정말 잘 부러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RG 엑시아와 더불어가 고정성, 가동성, 그리고 관절 등의 고정 문제로 인해 태업이라는 소리를 듣는 반면 RG는 이를 모두 해결한 좋은 제품이죠. 하지만 RG도 최근엔 말이 좀 나오는데요. 이유는 반다이의 가격 정책 변화로 인해서 2025년 4월부터는 2,800엔으로 인상되기 때문이죠.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RG를 고르겠네요. HG, RG 모두 훌륭하긴 한데 RG는 손목 가동 기믹 덕분에 작중의 명장면을 무리 없이 재현 가능합니다. 세츠나가 엘스의 모성으로 떠난 지 50년 후 지구의 인류 4만 명은 이노베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에 세츠나가 돌아왔죠. 이때 그가 타고 온 새로운 퀀터는 퀀텀 버스트 때 파지한 장갑이 엘스와 융합한 유기체로 되어 있었으며 등에는 8장의 날개와 같은 파츠가 달려 있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한다고 합니다. 당시엔 이렇게 디자인만 공개되었을 뿐 추가 설정은 없었는데 이후 SD 건담 G 제너레이션 크로스레이즈에 등장하면서 에비카와 카네타케가 자세한 설정을 붙이죠. 그라함은 세츠나가 원했던 궁극의 조형이라고 말하며 게임상의 연출은 마치 생명체와 같아 보인다. 또한 게임상에선 건담 타입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면에서 이 기체는 건담 콩라인에선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체는 뉴건담과 공통점도 많지요. 왼쪽에 비트 덩어리를 망토처럼 짊어지고 있다는 점. 극중극에선 엑시즈가 등장하더니 처음에 롤아웃되는 장면에서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에서 엘스가 피어나는 장면이 사이코 프레임이 퍼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 팬들은 다들 노렸다고 생각하더군요. 다음 영상도 잘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